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14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요, 지난해 4월 3일하고 8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이 손준성 검사, 지금 현재는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이고 당시에는 대검의 수사 정보 정책관이었습니다. 이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때 그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씨, 지금 이제 제보자로 알려진 사람한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든지 이런 여권 인사들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것을 줬다. 그러니까 손에서 김웅 의원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이 조성은 의원에게 전달됐느냐, 그리고 그 고발장이 정말로 진짜인 내용이냐, 그리고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을 타격하기 위해서 공작정치 차원에서 이것이 조작된 건 아니냐 등등의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 검사가 이런 일을 꾸며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제보가 됐다. 그런데 문제의 이 일을 진짜 손준성 의원이 한 거냐, 윤석열 총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 전체가 여권에서 공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작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냐, 의혹이 제기된 대로 뉴스버스가 보도한 걸로 시작된 이런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냐, 아니면 완전히 조작된 거냐에 따라서는 이 당사자들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손주성 검사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조성은 등등은 사실은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정국은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판가름 나는 순간 사실일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사실이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조작으로 판명되면 여당은 뭐 보나마나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그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그래, 누가 봐도 이건 공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작이다, 한쪽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일애들이 큰 운명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일 당사자들끼리도 치고받고 있고, 또는 여야 간에 연일 이걸로 국회에서까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 검찰하고 공수처는 지금 부쩍부쩍 지금 달려붙어서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최종적인 정리는 모르지만 시작 단계에서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손준성 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의혹이라는 것이 생성됐다고 할 경우에요. 이 의혹의 생선지가 어디냐? 그거는 손준성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지목된 거예요. 손준성 검사가 뭘 해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지. 이걸로 여기하고 윤석열 총장은 어떤 관계냐고 또 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생성지가. 그게 말하자면 의혹 규명의 처음 단추를 열고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뭐 누가 관여했다든지 뭐 판결문은 진짜 보냈다든지 고발장은 진짜로 한 거, 내용은 진짜인지 작성은 누가 했는지 등등이 전부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성은 제보자는 어저께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대검 감찰부하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할 때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이 검사 손준성이 보냈다. 손준성이라는 게 누구냐? 검사 손준성이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됐고, 실제 손 검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다른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을 때 손 검사의 전화번호가 찍힌 것도 확인됐다. 이게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검사고 그 사람이 실제 한 행위라는 것이 휴대전화번호까지 나타나서 이게 확인이 됐다.
그런 포렌식 과정을 나도 지켜봤고 수사기관도 그걸 보면서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 씨가 처음에 뉴스버스에다가 제보했을 때의 내용, 그것이 역시 감찰부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내 주장이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손준성이라면 손준성 검사고,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를 만난 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보낸 사람도 손준성 검사라는 걸 자기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만약 죄송합니다. 조성은 씨 이 주장까지도 사실이라면 그러면 손 검사는 더더욱 의혹규명의 중요한 열쇠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일체 어떤 행위도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고발사주가 되는 거고, 일체 아무 행동도 안 했으면 이거부터는 정치 공작이 되는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전자로 판명되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김웅 의원 다 위험하게 되고, 뭐 정치적 책임을 지든 법적 책임을 지든 가장 어려워지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 중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공수처는 이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영장에 보면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공모해서 대검 소속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얘기는 고발장 내용은 사실이라는 걸 전제에 위해서 이걸 손준성 검사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검사를 시켰다. 근데 그거를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가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장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보도도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됐는데, 공수처는 보낸 건 손준성일지 모르고 고발장 내용은 틀림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걸 작성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제3의 검사라는 걸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상황 반전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한 것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누구를 시켜서 했다. 그것도 김웅 의원과 공모를 해서 보낸 건 손준성 검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지시한 게 아니고 손준성 검사가 다른 검사를 지시한 거니까 윤석열 총장하고의 관계는 훨씬 더 엷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가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던 총장으로서의 지휘 책임은 질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내가 모르게 내 부하가 한 거 아니냐. 지시를,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검사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된다,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누가 봐도 보도를 보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손준성 검사 쪽에서 보낸 고발장, 이건 사실이다. 이제 여당이라든가 공수처가 보고 있는 건, 근데 이걸 작성한 건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고 그것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우선 시작을 하려면 우선 손준성 검사부터 좀 조사가 되고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은 의혹이 처음 제기될 때 입장문을 냈어요. 고발장 작성뿐만 아니라 첨부자료 판결문 같은 거 있죠. 판결문을 누가 출력했느냐는 이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작성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에게 보내지도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도 숱한 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는 침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심지어 출퇴근 시에는 검찰청사 뒷문을 이용하면서까지 취재진하고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마주쳤더니 어느 언론을 보니까 고발장이 본 적 있냐고 물으니까 그게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침묵은 그래도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꼬투리가 잡힐지 몰라서 자기가 무슨 뭐 수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으려 하는 일종의 법부라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인으로 있는 검사가
전국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출발점이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천당이든 지옥이든 가든 부든 간에 전국에 못 가고 이렇게 혼선 속에서 연일 시끄럽게 그냥 난리를 치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도 침묵을 계속하는 것이 나는 온당한 처상가 검사라는 사람이 그것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때 자기가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걸 보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게 나는 검사로서 옛 부하로서 할 일인가.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했다. 관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관여도 안 했다. 지시도 안 했다.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럼 그것도 부인하든지 아니면 나가 일에 여간 관련했는데 나는 요 정도만 했고 이 정도는 안 했다든지 또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밝혀져야지만이 그럼 그 다음번에 그래? 그럼 전달된 건 사실이고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의도적인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조성진 씨는 왜 조성은 씨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계는 진짜 무슨 관계야?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 검사가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점차 미궁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밝혀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검찰이 감찰을 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 안 해서 자기가 처벌을 덜 받을는지 혹시 그건 모르겠으나 이 전체적인 사실은 저 손 검사가 침묵을 지킨다고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손 검사가 어떤 형태로 이제 관여된 게 드러나면 지금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비판이 강하고 엄한 사회적 문책을 당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총장을 보는 김종인 전 국민회의 비대위원장의 지적 또는 개탄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